여러분들 2007년 바로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안에는요, 정말 많은 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텔레비전처럼 방송이 끝나야만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이곳저곳에 광고를 보여줄 수가 있죠. 또 사람마다 다른 광고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스마트폰 안에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광고 자리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광고 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광고 가격은 크게 하락을 하겠죠. 근데 단순하게 광고 단가가 하락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광고의 효과성은 전례 없이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광고가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제품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구경을 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을 광고로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광고를 보고 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은 제품에 대한 광고가 우리가 어디로 가든 계속 따라다니죠. 그래서 광고의 효과성은 전례 없이 높아지게 됩니다. 광고의 단가는 내려가고 광고의 효과성은 높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요, 모든 사업자들이 광고를 하고 싶어 하고 실제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광고 자리를 제공하는 게 갑자기 가장 중요한 그런 비즈니스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스마트폰 안에 광고 자리를 제공하는 게 많은 테크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지금 시대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인데요. 과거에는요, 광고라는 게 물건을 팔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근데 갑자기 광고 자리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의 목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테크 기업들이 사실은요, 광고 사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고 부르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데들이 전부 다 사실은 광고 사업자들입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요, 매출의 98%가 광고에서 나오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 2위의 광고 사업자고, 구글 같은 경우가 바로 미국 1위의 광고 사업자인데요. 매출의 8, 90%가 광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빅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이런 기업들도 사실상 광고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고 있는 광고 사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광고가 물건을 팔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광고 자료를 제공하는 게 많은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돈벌이, 비즈니스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광고 사업자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앱에 최대한 자주 들어오게 만들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광고를 많이 보니까요. 또 앱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얻어서 광고의 효과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독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독 경제가 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독 경제가 출현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소비의 성격이 크게 변화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우리의 소비라는 게 일회적이고 단편적이었어요. 우리가 제품을 하나 사고 나면요, 그 물건이 고장 나거나 낡기 전까지는 새 제품을 잘 안 샀습니다. 매장을 가더라도요, 하나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한 매장에 가면 몇 가지 물건을 못 사죠. 다른 물건을 사려면 또 다른 매장에 가야 했습니다. 이 구매 행동 자체가 굉장히 단편적이었죠. 컨텐츠에 대한 소비도 굉장히 일회적이고 단편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요, 극장에 가거나 이 주말에 하는 영화를 볼 때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배우가요, 율 브린너라는 배우인데요. 여러분들 율 브린너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뽑으라고 하면은 제가 어린 시절에 본 이색지대라는 영화인데요. 율 브린너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정말로 일주일 동안 내내 이 영화 생각만 하면서 기다렸고요. 또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은 계속 이 영화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만큼 컨텐츠에 대한 소비 자체가 일회적이고 단편적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모든 소비가요, 연속적이고 확장적이에요. 워낙에 물건이 다양하다 보니까 하나의 물건을 사고 나면요,
관련해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물건을 구매해도요, 우리가 쉽게 중고로 판매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계속 물건을 새로 사고 팔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매장의 경우에도요, 한 매장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사실은 판매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요, 한 매장에서 모든 제품을 구매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컨텐츠에 대한 소비도요, 이제는 연속적이죠. 계속 끊기지 않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게 가능해지고 있죠. 소비가 연속적이고 확장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요, 제품 하나를 판매하는 게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품 하나 판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더 많이, 더 오래 앱에 들어오게 만드는 게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처럼 소비의 성격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중독 경제가 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독 경제가 출현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너무 단절되고 외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 비율이 정말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도 1인 가구가 정말 크게 요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자료에 따르면요, 이미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이 40% 수준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죠. 가족을 구성해서 사는 사람들도요, 집 안에서 각자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단절되고 외로워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요즘 외롭다라는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MZ세대들 중에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에게 가장 어렵고 부담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시간입니다.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계획도 해야 되고요, 또 돈도 들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생각보다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별다른 노력 없이, 계획 없이, 그 다음에 많은 돈을 쓸 필요 없이 쉽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되겠죠. 그게 바로 스마트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이 너무 외로워지고 단절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스스로 스마트폰 중독을 원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라는 게 과거에는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많은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소비의 성격 자체가 크게 변화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삶이 외로워지고 단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물건 하나 판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시간을 앱에서 보내게 만들고 그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독 경제가 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부터는요, 제가 중독 경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중독 경제는요, 5가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SNS, 컨텐츠, 게임, 쇼핑, 뉴스, 이렇게 5개 분야에서 중독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5가지 영역에서 사실 테크 기업은 자신들의 앱에 대한 중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영역은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사용되는 중독의 장치는 사실상 공통적인데요. 그래서 이 중독의 장치를 중심으로 제가 중독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규칙적 보상인데요.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 내가 보상을 받는구나, 어떤 보상을 받는구나, 이렇게 알고 보상을 받을 때보다 보상을 받는지 모르고 받을 때, 혹은 어떤 보상을 받는지 모르고 받을 때 사실은 훨씬 더 큰 그런 즐거움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선물을 받으면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선물을 받을지 알고 선물을 받을 때보다 선물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깜짝 선물을 받으면 감정이 400%, 4배나 더 강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자들이 이런 불규칙적 보상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뇌의 활동을 들여다보면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MRI라는 기계 아시죠? 이 뇌 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기계인데요. 이 실험 참가자들을 MRI 기계 안에 눕혀놓고서 이 빨대를 통해서 그들에게 물이나 주스를
이렇게 몇 방울씩 주는 그런 실험을 합니다. 물은 별로 맛이 없죠. 주스는 달콤하니까 좋죠. 이 주스가 바로 보상인데요. 한 조건에서는 사람들이 물과 주스가 규칙적인 간격으로 제공이 됐어요. 다른 조건에서는요, 언제 주스가 나오고 언제 물이 나오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물과 주스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뇌 활동을 관찰을 해봤는데, 물과 주스가 불규칙적 간격으로 제공이 될 때 뇌의 보상 회로가 훨씬 더 강하게 자극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보상이라는 게 불규칙적으로 제공이 되면요, 뇌의 보상 회로가 더 강하게 자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규칙적 보상이 중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불규칙적 보상이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슬롯머신인데요. 여러분들 슬롯머신이라는 그런 게임기 아시죠? 라스베가스 1층에 가면요, 이 호텔 1층에 슬롯머신 기계가 가득 깔려 있는데요. 이렇게 라스베가스에 여행을 가보게 되면은 슬롯머신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버튼을 누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궁금해져요. 왜 저렇게 단순하고 재미없는 그런 게임을 저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을까?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단순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게임이 이 라스베가스 호텔 매출의 거의 7~80%를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슬롯머신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슬롯머신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슬롯머신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불규칙적 보상입니다. 슬롯머신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언제 상금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상금을 받게 되면요, 불규칙적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뇌의 보상 회로가 아주 강하게 자극이 되고 큰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중독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단순한 게임에 쉽게 중독이 되는 겁니다. 불규칙적 보상이 중독을 만들어내는 예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장난감 살 때 요즘은 장난감 상자 안에 어떤 장난감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뭘 사는지 모르고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아이들은 정말로 큰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독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유튜브를 보다 보면요, 이 초콜릿인데 초콜릿 안에 장난감이 숨겨져 있는 그런 초콜릿을 깨는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몇 시간씩 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사실 아이들이 장난감을 좋아하는데 그 초콜릿 안에 어떤 장난감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장난감이 딱 나오게 되면은 자기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자기가 보고 싶은 그런 장난감이 나오면 뇌가 쾌감을 느끼면서 거기에도 쉽게 중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불규칙적 보상이 중독을 만들어내는 그런 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불규칙적 보상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곳은 게임이었어요.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시면요, 요즘에 아이템, 여러분들이 승리해서 아이템을 얻거나 돈 주고 아이템을 사도 어떤 아이템을 받게 되는지 대부분의 경우 모릅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아이템, 레어 아이템, 레전더리 아이템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큰 쾌감을 느끼죠. 그래서 게임 안에는 이 불규칙적 보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원래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 보면은요, 게임에만 불규칙적 보상이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쇼핑 앱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경하다 보면은 갑자기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할인이 뜨기도 하고요, 쿠폰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불규칙적으로 보상을 받는 거죠. 랜덤 박스라고요, 그 안에 어떤 제품이 들어있는지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고서 판매하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얻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죠. 그러면은 뇌가 큰 쾌감을 느끼면서 쉽게 중독이 됩니다. 스마트폰 앱이 중독을 만들어내는 두 번째 장치는요, 바로 보상에 대한 신호인데요. 사실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 그냥 보상을 받는 것보다 보상을 받는 순간에 화려한 그래픽이나 듣기 좋은 소리가 함께 제공이 되면요, 뇌 보상 회로가 자기가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훨씬 강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슬롯머신이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또 다른 이유인데요. 여러분들 슬롯머신에서 상금이 나올 때 그냥 상금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가, 화려한 현란한 소리가 함께 나옵니다. 그러면 뇌가 내가 상금을 받는구나, 이 사실을 강력하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게임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아이템을 개봉할 때 그냥 아이템이 열리지 않죠. 굉장히 화려한 그래픽이 사용하고
또 현란한 소리가 나옵니다. 따다다다다 하면서 아이템이 이렇게 개봉이 됩니다. 그러면 뇌 보상 회로가 내가 지금 보상을 받는구나, 이 사실을 강력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원래는 게임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건데요. 지금은 쇼핑 앱에서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은 자기 관리나 자기 개발 앱을 사용할 때, 목표를 달성할 때, 이럴 때도 이런 보상에 대한 신호가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중독을 강화시키는 그런 장치들입니다.